예, 그 자료 받으셨죠? 이게 이제 제재 프린트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합격을 결정하는 프린트거든요. 아니 진짜요. 이걸 공부해야 돼. 예, 이것을 이제 뭐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갈 자료고 이게 달달달 공부를 해서 달아지면 실장님한테 하나 더 복사해달라고 하거든요. 보관만 하지 말고 달아져 가지고 찢어졌을 때 하나 더 달라면 줄 거야. 그죠? 근데 맨날 잊어먹고 달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따가 뭐 책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고. 자, 그러면 책 보세요. 책이 보수 계산할 들어갑니다. 보수. 중개보수 계산 270조.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잘 계산하면 되지. 그렇지. 아시겠어요. 보수 계산은 거래 금액에다가 무슨 금액에다가? 거래 금액에다가 소정의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뭐다? 산출액이 됩니다. 그럼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큰 거의 보수요, 작은 거? 작은 거이 됩니다. 이게 한도액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런 거. 그러면 한도액. 그러면 산출액이 적으면 산출액이 보수가 되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산출액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교해서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 그러면 끝.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은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매매 대금이지.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요. 됐어요? 그러면 교환은 물건을 막 바꾸는 거잖아요. 2억짜리 물건하고 3억하고 막 바꾸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 계산해야 돼? 큰 금액. 3억을 놓고 계산해요. 각각 받는 거예요.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아니라 큰 금액이라니까. 됐어요? 그럼 임대차는? 임대차는 일단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되겠죠? 보통 뭐, 그런데 월세가 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럼 환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환산해요? 월세액 곱하기 1일조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100을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럼 기간은? 기간은 필요가 없어요. 기간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70.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일단 100을 곱해도 5천이 안 나오면 서민들이잖아요. 보수가 비싸니까 70을 곱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만 그래요? 주택이든 상가임대차든 다 그럴 것 같아요. 어? 주택만? 주택임대차만 100 곱하고 70 곱하고 상가임대차는? 그거 안 곱해? 그럼 100 곱하고 70 안 곱해? 환산 안 해버려? 다 그래? 다 그런다는데? 우리 여기 다 그래?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똑같이 100 곱하고 70 곱해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똑같이 100 곱하고 70 곱한다고. 임대차는 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다 하고 밑줄 볼 테니까 칠판 봐봐요. 분양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분양권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칠판 보세요. 총 분양가가 5억. 5억에 분양을 했고. 근데 보통 계약금은 한 10% 되니까 얼마? 5천. 그 다음에 중도금 1억 5천 지불했어요. 회사에다가. 자, 이 상태에서 누가 1억 얹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프리미엄 1억 얹었어요.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자, 그럴 수도, 거래가 일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개 보수 계산할 때는 자, 5억을 놓고 할까? 5억 플러스 1억, 6억을 놓고 할까? 아니면 2억을 놓고 할까? 3억을 놓고 할까? 3억? 간격이 나옵니까? 여기는.
컨닝했어요? 오, 좋았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얼마? 3억? 여기도 컨닝했어? 아니, 컨닝 안 했어요. 예, 이건 3억을 놓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판례에서 이것이 이제 이미 납입한 금액, 이미 회사에도 납입했죠. 이걸 기납입금이라 그래요. 이미 기자에서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거래 금액이 얼마가 돼요? 3억 곱하기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5억을 놓고 계산해 보면 초과 보수 걸려 들어가. 6억은 당연히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자, 따라해서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거 이 분양권 거래 금액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밑줄 그어 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여기가 뭐가 돼요? 매수인. 그럼 사갖고 곧바로 임대 놓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개공이 둘 다 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은 매매 보수만 받아요? 매매 임대차 다 받아요? 두 개 거래를 했잖아, 지금. 같은 사람에게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차 다 받는다? 매매만 받아요. 왜 그래요? 몇 가지가 충족돼서 이건? 세 가지. 물건이 같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 당사자 같죠? 동일기회. 동일 당사자. 기회가 같죠? 동일기회. 이때는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보수 계산할 때는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됐어요? 자, 몇 가지 충족되면? 세 가지. 자,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몇 가지? 세 가지.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요. 그래서 매매 보수만 받아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야.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와 동시에 바로 제3자에게 임대 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가지고 곧바로 임대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A 개공이 둘 다 중개를 했어. 그럼 이때는 물건은 같죠? 기회도 같죠? 뭐가 달라져? 당사자. 그러면 이건 별개 보수야.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것도 자주 나오고 이것도 자주 나와. 그러면 빨리 이것인지 이것인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계산하면 돼.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할게요. 오늘은 280페이지 7번 문제 보세요. 자, 280페이지 7번 보고 있어요? 그 YC에 그래갖고 이거 뭐 천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읽어보면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2억 매매하고 동시에 병에게 임대차 있죠? 네. 보증금 3천원, 차임 얼마? 20만.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총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당사자가 달라지고 있죠? 네. 이거 저쪽이요, 이쪽이 오른쪽이죠? 네. 그럼 이거 하나만 계산해요, 둘 다. 그럼 계산 들어갈게요. 매매가 얼마를 써 거기? 2억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표에 요율 나와 있을 거예요. 2억에서 6억 0.4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얼마 나와? 8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80만 원 받고 이쪽에서 80만 원 받는 거예요. 자, 임대차는 일단 보증금 얼마 나와 있어요? 3천에 3천만 원 플러스 월세액이 얼마? 20만 곱하기 일단 100을 곱해 봐야죠. 그러면 그거 하면 얼마 나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 70 곱해 안 곱해? 안 곱해. 5천 미만이요, 미만. 미만 이하가 아니라 5천은 그대로 100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5천만 원. 여기도 요율이 얼마 나왔어요? 도표해보면 0.4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 5사 얼마? 20만 원. 그럼 이쪽에서 얼마? 20만 원. 이쪽에서 얼마? 20만 원. 근데 문제는 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보수총액을 물었잖아요. 그럼 을에서 받는 것은 매매, 임대 다 받아서 얼마? 그래서 1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거면 임대차 계산하는 방법, 매매 계산하는 방법. 이게 문제, 쓰리동이 아닌 거. 세 가지 다 해결됐죠? 아, 그러니까, 아, 보수 계산은 이렇게 하는구나. 쉬워요, 어려요? 쉽죠? 되게 쉬워.
그래서 이 계산기 안 두드려도 돼. 우리 과목은 계산 문제 여기 하나 나오는데 계산기 안 두드려도 돼요. 계산기 하면 더 시간 걸려. 그냥 푸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수 계산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멍크 체크. 원위치 하세요. 아까 그거. 저기 270페이지. 270페이지 청색 2번 있어요? 1번은 볼 필요 없고 청색 2번의 첫째 줄 두 번째 적으세요. 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뭘 곱한다? 거봐요. 산출액 금액을 하되 한도액이 있는 주택의 경우는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한도액 보면서 받을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이 지문이 이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두 줄이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보세요.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번. 동일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자, 동일 당사자 간 동그라미. 자, 매매를 포함한 둘이서 동일기에 동그라미. 이걸 합해서 뭐라 그래? 쓰리동이라 그래. 자, 그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랬죠? 그래서 매매 보수만 반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다 충족됐을 때 이런 경우를 말해. 이런 거. 됐어요? 예. 여기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저쪽이 저쪽같이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판례는 동그라미. 밑줄 안 그어졌죠? 네. 분양권 전매 밑줄 보세요. 분양권 전매. 거기까지 하면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 기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은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다. 이 뜻. 됐어요? 네. 이걸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요율 곱해서 계산하면 돼. 이해됐어요? 총 분양권을 하면 초과보수에 걸려. 네.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그렇지. 자, 빨라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신경결적이 된다. 양가로 2번 첫째 줄. 자, 교환은 거래 대상 물건 중 큰 거, 작은 거. 큰 걸로 기준해서 각각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대차, 전세는 전세금 동그라미. 양가로 3번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전세는 전세금 동그라미 쳤어요? 네. 자, 동그라미 2번, 네 줄 밑적으세요. 임대차 중 보증금의 차임이 있는 게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것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이 뜻이에요. 네. 근데 법문규정에 합산한 금액 5천만 원 뭐일 때? 미만 또는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일 때는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줄 묶어 가지고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 둘 다요. 주택 상가 임대차 다 100 곱하고 70 곱한 거예요. 주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청색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뒷페이지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있어요? 그 두 줄 좀 신경 써봐요. 아까 다 대답 못했잖아요. 자, 첫째 줄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동그라미. 근데 약정이 없으면 두 번째 줄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 말이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실비 들어갑니다. 실비가 뭐예요? 실비란 것은 뭐 우리가 물건 조서로 되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또 멀리 가서 자고 오면 숙박비 들어가죠. 이런 거 실비예요, 실비. 그러면 이제 뭐 실비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판사 안 할 거고 바로 책을 보고 밑줄 볼게요. 그 274페이지 첫째 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줄만 몇 줄 보세요. 양가로 1번 첫째. 실비란 중개대상 권리관계 등 확인. 이거 하고. 또 아까 우리가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배웠어요? 네. 그거 두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권리관계 등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비용. 몇 가지? 두 가지. 거기만 몇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청색 2번으로 들어갑니다.
실비 한도 기준 있어요? 네. 첫째 줄 밑적으세요. 실비 한도 기준 여기서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동그라미.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서 시도조례를 따릅니다. 그러면 시도조례니까 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요? 사무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적으세요. 그럼 뭐하고 같아요 지금? 주택, 중개, 보수 한도하고 같죠? 그 옆에다 적어. 주택, 중개, 보수 한도와 동일하다고. 주택, 중개, 보수 한도도 아까 시도조례고 사무소 기준 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실비 한도 기준하고 주택, 보수 한도하고 똑같아요. 아, 잊어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같다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주택, 보수 한도도 시도조례고 사무소 기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실비는 부담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 양가를 1번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죠. 그러면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합니까?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해요. 이전 의뢰인. 이게 매도인 쪽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이전 의뢰인 동그라미. 물론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이전 쪽이요, 취득 쪽? 취득.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적으세요. 취득 의뢰인 동그라미. 취득 의뢰인. 우리가 보통 말한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쪽.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쪽.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청색 2번. 실비 지급 있어요? 두 번째 후단. 실비는 거래계약 안 끝나도 청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다. 거래계약 체결과 뭐다? 무관하다. 거래계약 체결과 뭐다? 무관하다. 거래계약 체결과 뭐다? 무관하다. 그 지문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청구 가능해요. 물론 영수증은 첨부해야 됩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이제 보수 실비 끝났어요. 이제 오늘 주 또 강의가 공인중개사 뭐요? 협회. 협회. 이 협회가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 잘 기억이 안 된대. 이 협회가 잘 기억이 안 된다고 수험생들이 자주 그러는데, 뭐 기억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자꾸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기억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란 대로 해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 맨 밑에 보면 설립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후단 밑줄 보세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이거 하나고,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번호 매기세요. 몇 가지? 번호 매긴 것은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대충 읽어보면 나중에 답을 못 잡아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라고 번호 매겨놓은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자, 협회 설립 목적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몇 가지? 두 가지. 자, 뒷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협회 특징, 성격이 나와 있어요. 자, 협회는 법인이겠습니까? 법인이 아닐 것 같아요. 법에서 법인으로 못을 박았어요. 협회는 법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법인은 공법인하고 사법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럼 협회는 공법인으로 봐야 돼요? 사법인? 사법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법인은 또 영리하고 비영리 나눠볼 수 있죠? 영리로 봐야 돼요? 비영리? 비영리 법인이라 합니다. 그럼 비영리 법인은 또 나눠지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뭘로 봐야 돼? 사단은 사람으로 결합했던 소리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공, 3번 공인중개사 개공 짬뽕. 오로지 개공? 개공만이 돼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받아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받아요. 사장들만. 그러면 중개인들은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자격증 없는 중개인들. 중개인도 개공이죠. 그럼 회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개인도 회원 돼.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사장들은 다 돼. 됐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또 협회가 성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서 성립해야 합니까? 허가. 누구 인가 받았겠어요? 국장, 국토교통장관. 그 다음에 강제 설립이요, 임의 설립. 그럼 복수 협회도 가능해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둘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요? 예. 그리고 설립 등기주의라고 했어요. 등기가 돼야지만이 협회가 성립이 돼. 법인 있잖아요. 법인 설립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설립 등기주의.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줄 그어드릴게요. 책을 보세요. 282페이지. 28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요? 두 번째 줄 중간. 개업공인중개사들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지문. 거기다 체크했어요? 네. 어떻게? 진하게. 개공들만이. 그럼 반대에서 하면 공인중개사는 돼, 안 돼? 공인중개사 X입니다. 개공들.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의 설립, 복수 설립, 가입 임의주의 있어요? 네.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그 내용 안 봐도 될 거예요. 제목만. 임의 설립, 복수 설립, 가입 임의주의. 됐습니까? 네. 자, 청색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찾아. 협회는 뭘로 한다? 법인. 그 단어만 밑줄그시면 돼요. 법인.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공법인, 사법인. 그 단어만 체크하셔야 돼요. 내용 안 읽어봐도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후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거기만 밑줄그세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거기만 밑줄그세요. 그러면 양가로 2번 세 번째 무슨 주의? 인가주의. 그 옆에다가 인가주의 옆에 제목 옆에다가 설립 등기주의. 양가로 2번 제목 옆에다 적어서 설립 등기주의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협회가 설립이 되려면 등기까지 해야 돼. 자, 거기만 좀. 그다음에 3번 제목이 뭐요? 협회 설립 절차. 자, 절차 그러면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주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발기인을 구성하라 그랬어요. 발기인은 회원 몇 명부터 시작해야 돼요? 300인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인은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회원 신경 써봐, 회원. 회원. 자, 회원, 이제 머릿속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책은 이따 내가 밑줄 그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동그라미 쳤어요? 회원은 누구요? 근데 시험에 이제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그러면 대부분 틀려나가요. 아니, 옛날에 OX 문제 여러분 선배들 나가면 공부 잘하신 분들도 틀려나가더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공인중개사 300인 그럼 틀려버려요. 회원. 회원이 누구요? 개공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자, 이거 끝나면 두 번째 정관을 작성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발기인들이 서명 날인하거든요. 자, 이거 끝나면은 세 번째가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회원 몇 인 이상 출석을 해야 돼요? 600입니다. 저 위에 300인하고 여기 600은 흔들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20인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30인이 한번 나왔죠? 어디서? 거래정보사업자. 500명, 2개, 30. 5, 2, 3. 거래정보망에서 나왔어요. 여기는 20인이요, 20인. 광역시도인데 20인. 그러면 여기서 얼마 동의를 거쳐야 돼요? 출석회원입니다. 무슨 회원? 그러니까 1000명이 출석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설립 인가를 거쳐야 돼. 아까 누구 인가를 거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인가를 받으면 바로 성립이 돼?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성립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립이란 말. 성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그래서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설립인가, 설립 등기. 이해됐어요? 아, 이것이 흐름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리고 부수적인 거.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1번 정관 작성 있습니까? 첫째 줄과 회원 동그라미 주세요. 회원 300인 이상. 회원에다 좀 신경 써봐요. 공인중개사 300인 그럼 틀려요. 회원. 회원이란 것은 개공들이요. 자, 양가로 2번 중간 회원 몇 인 이상? 600인. 그리고 출석 회원 과반수입니다. 출석 회원 과반수란 말. 그리고 자, 서울에서 세 번째 줄 얼마? 100인.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20인.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첫째 줄 후단 누구인가?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가로 4번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 동그라미 쳐세요. 두 번째 성립.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까지 들어가야 돼? 등기까지 갖춰 줘야 된다는 거. 그럼 잡았어요? 예, 좋아요.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직 나옵니다. 조직. 좋아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자. 아, 너무 오랫동안 몸 닦고 있어요. 앉으셨어요. 조직은 크게 어떻게 구분돼요? 협회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무슨 사무소? 또 뭐가 있어요?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둬야 한다. 필수 조직입니다. 왜냐면 사단법인은 이게 필수야. 필수. 사단법인이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둔다. 둬야 한다. 이거 하고. 그러면 총회 의결은 보고하게 되겠어요.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럼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뭐요? 지체 없이도 신경 써야 되면 더 중요한 거예요. 보고예요. 보고. 보고에 더 좀 신경 써봐요. 보고가 더 중요해요.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보고입니다.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한다?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한다? 지체 없이.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고가 또 어디서 나오죠? 한 바퀴 도신 분들. 보고 어디서 나와? 책에 안 적어져 있으니까 봐도 몰라. 자, 보고가 또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따 배울 건데 뒤에가 나와. 당첨! 이제 모르는 것만 물어보죠. 아는 건 안 물어보고. 당연히 모르겠지. 그 옆에다 적어.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국장에게 보고한다. 기억나요? 언제까지 보고한다 그랬어요? 아니, 5일이네. 전혀 기억이 없어. 5일이네. 이따가 나와요. 세 번째 시간에. 5일이네. 그래서 보고 있다 신경 써야 돼. 보고. 왜 그러냐면 보고가 두 글자잖아요. 잘 안 보여. 수험생들은 5일이 틀렸냐, 지체 없이 틀렸냐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보고가 흔들어 버리면 다 틀려나가. 자, 보고 신경 써봐요.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자격 취소는 며칠에 보고? 5일 이내 보고합니다. 그럼 잡았어요? 보고 신경 써야 돼. 우리 과목은 승인, 신고, 인가, 보고 다 나오잖아요. 보고도 신경 써야 돼.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만 몇 줄 그으시면 되겠고, 총회는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그러면 주사무소는 필수 조직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그 단어만 몇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지부는 어디다 둘 수 있냐면 시도입니다. 지혜는 시군구. 여기서 시도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됐어요? 네. 특별시하고 광역시, 시군구. 그러면 충청남도는 지부요, 지예요? 지부. 그죠? 네. 천안시, 지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중요하고 동그라미. 그리고 법률사항이라 그랬어요. 정관사항. 정관. 그 첫째 줄 정관이 정한 바 있어요. 정관 동그라미. 정관하고 둘 수 있다가 중요해요. 이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지부를 설치했으면 신고를 또 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누구에게 신고한다? 누구에게? 시도지사. 왜 그래요? 시도에 설치하는 게 시도지사요. 그리고 지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돼. 그래서 법에서 등록관청이란 말 쓰고 있죠? 네. 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신고겠어요? 사후 신고? 사후.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설치 한때란 말이 있어요? 네. 거기 한때 밑에다가 사후라고 적어. 안 적혀진 분만. 동그라미 2번 설치 한때란 말이 있어요? 네. 그것이 사후입니다. 후. 사후 신고요. 그러니까 신고인데 지부는 설치 한때 시도이사에게.
지혜는 등록관청에 설치한대. 됐어요? 사후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에서 몇 가지만 복습 한번 할게요. 신고. 우리가 신고를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엄청 많은 아닌데 하여튼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신고하라 그랬죠? 사전신고라고 배웠어요. 사후. 며칠이네? 10일이네. 10일. 사후. 그러면 휴폐업 신고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사전. 미리 신고. 변경도 미리. 재개도 미리. 합해서? 그래, 그건 사전 신고. 협회가 지부 지혜를 설치할 때는 사전이에요, 사후요? 사후.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도 알아야 되지만 사전인지 사후인지까지 다 알아야 돼. 그 외에 또 배운 거 있죠, 신고. 보증 언제까지 설정하라 했어요? 업무계획 보증 설정 신고하라 그랬죠? 기억나? 그럼 고용신고, 종료신고 하라 그랬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직원 고용할 때. 업무 개시 전. 종료는?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그죠? 그런 것도 신고 배웠고. 신고 많이 나와.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색 2번 제목이 있어요? 제목 읽으세요. 뭐라 했어요? 협회 업무는 크게 고유 업무하고 뭐가 있어요? 수탁이 있어요. 그러면 개념 잡아드릴게요. 고유 업무란 뜻이 뭐예요? 협회 자기 일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자기 일이 있고 자식이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다 다르죠? 자, 여기도 협회 자기 일이 있고 다른 기관으로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일이 수탁 업무라래요. 위탁 업무 또는 수탁 업무 그러거든요. 이것은 다른 기관의 일을 협회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저건 자기 일이야. 그럼 고유 업무가 거기 책에 많아요? 수탁 업무가 많아요? 고유 업무가 훨씬 많죠? 몇 가지? 이건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데. 아이고 하죠? 일단 세 가지만 할게요. 1번 체크하세요. 품위유지. 고유 업무입니다. 품위유지는 무슨 업무? 고유 업무. 3번 체크하세요. 회원의 자질 향상 밑줄.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교육 동물원. 그러면 이제 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 근데 우리가 보통 교육 그러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있어 없어요? 이건 수탁이야. 실무교육이랄지 연수교육이랄지 직무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모든 교육이 다 수탁 업무가 아니란 거예요. 모든 교육이 다 수탁 업무가 되는 건 아니고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무슨 업무? 고유 업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 그래서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해줘야 돼. 개념 잡았어요? 예. 그거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중요합니다. 공제사업. 무슨 사업? 공제사업. 고유 업무요, 수탁 업무요? 고유 업무. 그러면 고유 업무인데 이거 공제사업 보험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보험 들 때 공제 가입할 수 있고 공탁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협회 자기 일이요. 그리고 이제 수탁 업무는 그 네 번째 줄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수탁이야. 시험 실시권자가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수탁 업무는 많지 않아. 자격시험하고 교육 업무 그렇게 외울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수탁 업무에서 밑에 경매 실무 교육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수탁 업무인데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상이 아니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규 쪽에서 나온 수탁 업무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도 한번 밑줄 그어놓으세요. 경매 실무 교육도 위탁받아서 처리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고유 업무가 뭐고 수탁 업무가 뭔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고유 업무도 다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은 제시해 놨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고 넣었어요? 공제사업. 자, 뒤에 넘겨보세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왜 깨끗해요? 저번에 안 했어? 1, 2월달에 강의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은 다 해야 할 거예요. 오늘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해야 돼요. 공제사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칠판을 좀 봐주실래요? 자, 기본적인 거 하고 또 할게요. 자, 그럼 머리만 굴려봐요. 공제사업은 아까 보험사업이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그러면 수탁 업무라 그랬어요? 방금 고유 업무라 그랬어요? 고유 업무죠? 그러면 이 보험사업은 협회가 반드시 해야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무장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는 거기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도 그렇게 생각해? 다 할 수 있다는데 거기는 또 아니라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고유 업무지만 의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회원들은 저기 보증보험에 가입해라. 우리는 공제 운영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회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해됐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칠판 보세요. 이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 승인 받아야 돼? 법자. 변경도 승인. 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승인. 변경하는 것도 뭐다? 승인. 승인 받아서 합니다. 좀 또 봐보세요. 그럼 공제 사업이 보험 사업이잖아요. 그럼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와 안 들어와? 보험 같은 보험료잖아요. 그걸 다 써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손에 터지면 1억씩 뭐 5천씩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놔야 돼. 이게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이거든요. 얼마를 적립해야 되느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입니다. 근데 무엇을 10%일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보통 공부하면 이것만 외우잖아요.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이 앞전에 총 수입액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럼 맞아 틀려? 협회는 회원들부터 회비도 받거든요. 근데 이건 보험 사업이잖아요. 그럼 별개죠?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10% 이상도 신경 써요. 또 이내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혼자 공부하면 이것만 외울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신경 써야 돼. 공제료 수입액이란 말, 10%란 말, 이상이란 말.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 다른 용도 적립해 놓은 거?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조건을 갖추면 가능해. 어떻게 하면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으면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는데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으면 가능해요. 여기도 승인입니다. 자, 승인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됐어요? 승인 받으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회비도 받는다 그랬죠? 이 회계 관리를 통합으로 하면 안 되고 독립해서 해야 되고 독립 회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협회보나 일간신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야 돼. 언제까지? 잘 모르겠죠?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해야 돼.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걸 이제 공제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된다. 자,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자, 이것이 이제 공제사업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많지만 칠판은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자, 넣어봐. 일단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그 285페이지 밑에 청색 1번 공제사업 실시 있어요? 그 목적과 보면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협회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보조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거기 동그라미. 이거. 해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고유 업무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중요하고. 자, 뒷편 넘기세요.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공제 규정을 제정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다? 승인. 승인 동그라미.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뭡니까? 승인. 변경하는 것도 뭐다? 승인.
밑줄 긋어요? 예. 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은 디귿만 알면 돼요. 디귿. 그 기억 니은은 볼 필요 없어. 됐어요? 자, 두 줄 밑줄 건데 공제사 책임 준비금 적립비율 나와 있죠? 공제사고 발생된 공제율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총 수입액이 아니에요. 총 수입액이 아니라 뭐다?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100분의 10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셋 다 신경 써서 공부하세요. 셋 다 신경 써서 공부해야 돼요. 공제료 수입액이란 말, 100분의 10이란 말, 이상이란 말. 20% 적립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제회계 관리 첫째 줄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이 지문.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이 지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란 단어 있어요? 네. 그 밑에 저거 사전이라고. 승인 동그라미. 또 사후 승인을 같이 한다 그러면 승인은 열심히 외워놨더니 또 사후 승인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사전 승인, 사전 승인. 사전 승인. 자, 그것까지 신경 써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동그라미 2번만 맺어 보시면 돼요. 자, 협회는 다음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네? 일간신문 협회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해라. 이 지문 있어요?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칠판에 적힌 건 다 밑줄 그었어, 안 그었어? 그었어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거 위주로. 엉뚱한 공부하지 말고. 자, 오른쪽 청색 2번 제목 읽으세요.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안 들어봤죠?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아, 이 용어도 익혀야 되니까. 처음이니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무슨 위원회?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무슨 위원회?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무슨 위원회? 운영위원회. 용어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목 옆에다 적어. 58페이지하고 57페이지하고 비교하라고. 57페이지. 57페이지가 뭐야? 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내용들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게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건 정책심의위원회 옛날에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머릿속하고 비교를 하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거기 그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있어요? 네. 거기 심의 동그라미. 자, 공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업무 집행을 감독 동그라미, 감독 동그라미.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동그라미. 운영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자, 네 가지가 핵심이야. 심의, 감독, 협회 둔다. 자, 그러면 일단 심의, 감독은 빼고 운영위원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둔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공부했고 국토교통부라고 했어. 기억나요? 네. 거기는 국토교통부 둘 수 있다요. 근데 여기는 협회에다가 둔다. 그러면 왜 그러죠? 거기서는 둘 수 있다고 열심히 외워놨는데 여기는 또 둔다고 열심히 외워놔. 근데 며칠 뒤에는 어디가 둘 다 외워놨잖아요. 어디가 둔다인지 둘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거기는 막 둘 수 있다고 열심히 외우는데 여기는 또 둔다. 이것도 열심히 외워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고 5, 6월달 되면 헷갈려서 점수가 나와.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그 단계를 넘어서야지 점수가 나와. 뭔지 알겠어요? 헷갈리는 단계가 넘어서야 돼. 자, 여기는 둔답니다.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친 거 공부해야 돼. 여기는 협회에다가 둔다고. 정책심의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이 7명에서 11명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19명, 19명입니다. 19명 이내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19명 찾았어요? 네. 정책심의위원회는 7에서 11명인데 여기는 19명, 19명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일단 그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 개념 잡았어요?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그거 봐도 못 외워. 이렇게 놔놓고. 그렇죠? 외울 수가 없고.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자, 288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이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2년 동안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이래 하나요. 거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보궐이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의 똑같아요. 2년 똑같고 남은 임기 똑같습니다. 자, 4번 운영위원회 이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도 이원장, 부위원장은 이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동을.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억나? 근데 여기는 이원 중에서 선출하는 호선이란 말은 이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말이야. 부위원장도 마찬가지, 이원장도 마찬가지. 좀 차이가 있죠? 부위원장이 있고 호선한다는 말. 거기서는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된다. 여기는 호선된다는 말. 이원 중에서. 됐어요? 자,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5번은 같아요.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건 같고 자, 6번에 보면 부위원장 동그라미. 자, 부위원장, 이원장을 보좌를 하거든요. 그럼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이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해. 그러니까 부이원장이 직무 대행한다고. 네. 이원장.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누가 대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원장이 지명한 사람. 거기는 부이원장이 없으니까 이원장이 지명을 해줘. 대행하라. 근데 여기서는 부이원장이 대행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죠?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자,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는 거. 7번은 같아요. 7번은 같은데 회의는 재적위원 동그라미 과반수로 개의 동그라미. 이게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입니다. 그러면 출석위원 동그라미 의결 동그라미. 출석위원 과반찬서 의결. 됐습니까? 자, 의결은 출석위원, 개의는 재적위원입니다. 둘 다 과반수고. 그 다음에 자 8번 운영위원회 사무처력의 간사서기를 두되 간사서기는 공제물 담당 협회 주원도 이원장 동그라미. 간사서기는 누가 임명한다? 이원장. 간사서기는 누가 임명한다? 이원장. 자 9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그거는 가볍게 읽어드시고 이제 10번이 중요해요. 운영 밑줄 보세요. 운영위원회 운영 밑줄 보세요. 운영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이원장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이 정한다. 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이 정하죠? 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 안 나? 78페이지 봐보세요. 아까 몇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봐봐요. 58페이지. 양가로 9번 봐봐요. 맨 밑에. 거기는 의결을 거쳐서 이원장이잖아요. 여기는 이원장. 비슷하지 않아? 그죠?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 이걸 비교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비교를 하려고 노력해봐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을 거쳐서 이원장,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 또 이원장 개념도 틀리죠. 여기는 호선된 사람이고 거기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공인중개 정책심의위원회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나는 도저히 머리 아파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운영위원회 둔다. 19명. 이 정도만 알았어요. 거기 딱 맞죠? 여기 딱 맞대. 이 정도면 딱 맞대. 그렇죠? 아셨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6, 7개월 남았으니까 일단은 뭐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이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책 보세요. 3번. 제목 읽으세요. 재무 건전서 유지.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 몇 줄. 공제금 지급 능력 몇 줄. 그리고 경영 건전성 확보 몇 줄. 자, 다음 각호 사항에 가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줄.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몇 줄 보세요. 다음 사항이 뭐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청색 4번. 자, 양가로 1번을 밑줄 그을 건데 금융감독원 원장 동그라미. 국장 요청이 있을 때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요. 조금 이따 알겠지만 협회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것은 금융감독원장이야. 이거 하나 좀 특이해요. 공제사업 조사검사는 금융감독원장. 이해되셨어요? 네, 좀 이따.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금융감독원장 진하게 떠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양가리 1번 제목이 뭐예요? 자, 주어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셨어요? 협회 공제사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직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조치가 그 많잖아요. 6가지. 많아요, 저거요? 이거 과거에 또 시험 나왔어. 25회 때 시험 나왔는데 다 외울 수 있겠어, 이거? 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봐.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만 동그라미. 자산 애탁 기간의 변경만 동그라미. 자산 장부 가격 변경만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리고 4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만 동그라미. 보유 동그라미 쳤어요? 네. 가치가 없다고 있는 자산의 손실 처리만 동그라미. 그 밖에 이제 개선 명령인데 이 개선 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 조치가 뭐냐? 이렇게 암기하면서요. 따라해보세요. 변경, 보유, 손실 처리. 그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계단 내려갈 때도 변경, 보유, 손실 처리. 계단 오를 때도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자, 그러면 305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05페이지 2번. 그 문제 맞죠? 네. 그러면 답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하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여. 아, 객관식인데 뭐.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변경, 보유. 이걸 외우려면 안 외우죠. 이게 변경, 보유, 손실처리. 이것만 해봐. 변경 3개잖아요. 변경, 보유, 손실처리. 변경, 보유, 손실처리. 그렇게도 해야지 뭐. 그죠? 그죠? 아주 좋았어? 좋았어. 자, 뒷페이지 넘어가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원위치 했어요? 네. 자, 임원에 대한 제재 나와 있죠? 주어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사업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자,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있죠?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 읽으세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재. 자, 청색 2번에서 첫째 줄만 적으세요. 협회 감독권자는 그렇지. 오직 국장. 아, 좋아. 아, 그것까지도 따라하네. 그건 또 안 잊어먹었네. 오직이 핵심 국장. 근데 얘 이거 중요하냐면 보세요. 그 옆에 지부하고 지혜 있잖아요. 그것도 국장이야. 근데 아까 지부는 시도의사한테 신고 들어갔죠. 지혜는 시장군수 구청에 신고 들어갔죠. 그럼 시도의사도 감독하고 등록관도 감독한다.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와. 근데 감독만큼은 오로지 국장이야. 지부가 됐건 지혜가 됐건. 이게 그래서 자주 틀리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시도의사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기 쉽거든요. 그것도 신고 들어가니까. 근데 아니에요. 감독만큼은 오직 국장이라니까. 그랬죠. 자, 그렇죠. 자, 그럼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너무 생소하잖아요. 오늘 배운 거.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협회 감독기관은 협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혜가 됐건 오로지 누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오로지 오직만 하지 말고. 오늘의 히트가 오직이네. 됐어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아까 개선명령권자도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히트셨어요? 네.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도 국장. 감독도 국장. 개선명령도 국장. 됐어요? 근데 공제부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은 언제? 일단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협회는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근데 조사 검사만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끝.
그 정도로 해놓으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0 제재 있죠? 제재가 4가지가 있거든요. 국 500만 원이 과태료야.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어. 오로지 500만 원이 과태료밖에 없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1번 공제사업 운영실적 아까 몇 개월 이내 공시하라 그랬어요? 벌써 잊어먹었죠?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그거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공주 업무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 원. 됐어요? 그럼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 원. 그럼 4번 지문이 되게 길죠? 감독 위반했다 이 말이야. 협회가 감독 위반했다. 이것도 500만 원. 그러면 협회가 나오면 무조건 몇만 원? 다른 제재가 없어 협회는. 협회 관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 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다 배웠던 거잖아요. 다 500만 원 과태료 사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그러면 292페이지 2절 제목 있어요? 교육. 이 교육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뤄왔죠?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칠판에서 일괄 정리하고 미주거 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보고 머릿속에서 비교하면 돼요. 자,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또 연수교육을 먼저 할게요. 연수교육. 그 다음에 그러면 개념부터 먼저 하고. 실무교육은 중개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란 거. 직무교육도 미리 받는 교육이고. 연수교육은 재교육. 재교육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이걸 알고 들어가면 편해요. 이건 중개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 이것도 미리 받는 거. 이거 재교육.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시도지사. 여기는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지사도 되고 천안시장. 이 등록관청 서북구청장. 천안은 서북구청장이죠? 서북구청장 될 수 있어요. 자, 정리됐어요?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의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자, 그러면 대상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대상은 누구예요?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원 사원 몇 명? 전원. 그럼 복수받게요. 법인 임원하고 사원들 있잖아요.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감사. 기억나? 네. 주식회사 위반의 이사감사가 임원. 사원은? 합자 한 명에서 무한책임 사원들을 말해요. 그럼 자격증 있든 없든 다 실무교육 받으라 했죠? 그 분사무소는 누가 받아야 돼요? 책임자가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되겠죠?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그러면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니까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중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개공하고 누구? 소공. 실무교육 받은 개공하고 소공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중개, 보조원. 직무교육은 보조원들이 받고.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러냐. 언제 받아야 되냐 중요하죠. 시기. 실무교육은 중개업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니까 등록 신청일 전 기준에서 몇 년 이내? 이분들은. 그리고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그럼 중개업하다가 폐업한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그랬지. 다 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라고 그랬죠?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그럼 이것도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직무교육도 1년 이내. 좋았어요. 좋아. 갑자기 날이 더워지고 있죠, 지금? 어제는 더 더웠을 거고. 자, 시간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몇 시간? 28시간에서 32. 여기는 12시간에서 16시간. 여기는 3시간에서 이건 다 외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내용. 내용이 잘 생각해봐. 그럼 실무교육은 어떤 교육을 가르쳐? 어떤 내용?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저 미리 받는 교육이죠? 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
이거 하나는 외우라 그랬어요. 무슨 지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거. 그리고 여기도 경영 실무가 있고 직업 윤리가 있어요. 이건 공통이니까 나놓고 이걸 외워야 돼. 그럼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이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공법, 세법 바뀌잖아요. 교육시켜야지. 의뢰인들의 설명이니까 법 제도 변경.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경영 실무하고 직업 윤리. 근데 이걸 외워야 돼. 법 제도 변경.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재교육이니까 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무교육은 보조원들이죠. 보조원들은 중개업을 해, 안 해? 보조 업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직업 윤리. 직업 윤리는 셋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직업 윤리면 윤리교육만. 윤리교육만 시켜야지. 비틀거리면 안 되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면 안 되니까. 품위 유지도 없는데.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통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언제 한다고.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통지해줘? 알아서 찾아가서 받아야지. 그래 안 하면 등록 안 해주니까. 알아서 찾아가서 받아야 돼. 됐어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재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에 교육 일시 장소 내용 통지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직무교육도 알아서 받아야 돼. 그럼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뭐 제재가? 아, 실무교육은 제재 없어. 등록 자체를 안 해주고. 이건 500만 원이요, 과태료요. 무겁죠? 연수교육 12시간 안 받아서 500만 원 내려고 생각해봐. 꼭 받아야 되겠죠? 500만 원.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저기 봐봐.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의사잖아요. 그럼 시도마다 교육 방법이랄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서울 따로 경기도 충남도. 여기는 풍수교육시키고 저기는 다른 교육시키고. 균형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교육시키라고 지침을 내려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누가? 국장.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침 내림권자. 오늘 국장 기가 근질근질 할 거예요. 하루 종일 국장만 나오면.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고 예방교육이 있어요. 무슨 교육? 부동산 거래가 사고가 많이 나요.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또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 셋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상자는 개공입니까? 개공 등입니까? 등. 보조원도 들어가. 그 다음에 교육 언제까지 통지한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며칠 전? 10일 전. 교육일 며칠 전? 일시 장소 내용 통지. 연수는 2개월 전이고. 그 다음에 실시 여부. 이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거만 규정돼 있고. 그럼 교육비도 이건 지원할 수 있어, 없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의무조항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개념 잡았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자,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교육은 완벽하게 끝냈어요. 자, 밑줄 긋고 쉴게요. 자, 29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교육실시 관할청이 있어요? 네.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의사 동원해요. 실무교육이든 연수교육이든 시도의사. 그럼 두 번째, 직무교육은 누구?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거기까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으면 돼. 자, 양가를 1번 교육 지침 시행권자 곡장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네. 두 번째 줄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침 동그라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곡장이 지침 마련권자예요. 거기만. 자, 쭉 내려가서 큰 2번 실무교육 나와 있어요? 네. 실시권자 다시 한번 밑줄 그으세요.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다시 한번 밑줄 그으시고. 자, 청색 2번 대상자 있어요? 네.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뒷페이지 임원 사원 몇 명? 전원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전원. 다 받아야 돼.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자, 전원 적었어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3번은 분사함수 누가? 책임자가 받아야 되고 4번은 누구? 소공도 받아야 됩니다. 자, 청색 3번 실무교육 내용은 첫째 줄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그 뒤에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공통이니까 일단은 법률 지시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시간 두 번째 줄 몇 시간? 28에서 32시간 이하.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 첫째 줄 누구라 했어요? 시도의사 있어요? 그리고 2번 연수교육 대상자는 첫째 줄 실무교육을 받은 계공 및 누구? 소. 그리고 후단에 몇 년마다? 2년마다. 이쪽 보냈어요? 자, 오른쪽 연수교육 내용 시간 있습니까? 앞에 법, 제도 변경 동안 이거 하나를 외워야 돼. 재교육이니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 그래 안 하면 잊어먹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2시간에 걸려서 미적으시고. 자, 4번 교육 통지는 문제까지 안 들었어요? 2개월. 두 번째 줄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통지. 통지 동그라미. 통지. 공고한단 말은 있어 없어? 통지만 있어요. 몇 개월 전? 2개월. 그 제재 몇만 원? 이 제재는 연수교육에서 나와. 연수교육에서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실시권자 첫째 줄 다시 한번 시도의사 또는 누구요? 등록관자. 자, 2번 직무교육 대상자 나와 있어요?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고용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 거기까지만 밑줄보세요. 보조원은 3번에 오로지 무슨 윤리? 직업윤리 등. 자, 직업윤리 동그라미.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이 뭐예요? 5번. 예방교육 나와 있죠? 자, 두 줄 밑줄 보세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자. 예방교육 실시권은 셋 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개공이라 했어요? 개공 등이라 했어요? 등. 보조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답니다. 재량이에요. 재량. 자, 296페이지 청색 2번 교육 공고 통지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며칠 전까지? 그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후단에 보세요. 길시, 장소, 내용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공고 동그라미. 공고하거나 또는 뒤에 통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아까 연수교육은 공고한다는 말이 있었어 없었어? 통지만 있었어요. 근데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통지. 둘 중 하나야. 공고할 수도 있고 통지할 수 있고. 이게 작년에 지문이 떴어요. 공고하거나.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통지요. 또는입니다. 또는.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 그래서 이제 공고한단 말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며칠 전까지? 11일 전. 청색 3번. 교육비는 지원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교육까지 끝냈어,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